자, 지금 요르단 국왕 압둘라 신드롬이 우리나라에서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자국 조종사가 IS에서 처참하게 처형이 된 이후 보복을 다짐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옮겼습니다. 그런데 그 보복 전 가장 앞자리에 이 요르단 국왕이 나서면서 이 멋있다, 요즘 지도자 같다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저기 IS 찾으러 간 김군 지금 한 달 됐는데 김군은 어떻게 됐나요? 그래서 그 이후 소식은 뭐 어쨌든 뭐 본인이 스스로 이제 걸어간 길 아니겠습니까? 걸어갔는데 그 김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. 거기서 일단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또 전사가 되고 싶어서 갔지만은 거기서 그쪽에서 말한 전사는 뭐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거든요. 또 전투할 때 능력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김군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선전용으로 활용을 될 건데 그럼 그게 김군의 원래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겠죠. 그래서 아마 그냥 이용당할 확률이 없다고 봐야겠죠. 오늘 기사 또 외신 보면은 IS에 갔던 시리아 어린아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건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 한 달이 됐는데 김군이 뭐 자신의 트위터 계정 완전히 중단했고 그 접촉을 했던 핫산도 이제 계정을 폐쇄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김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멀어진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국민인데 김군에 대한 관심이 지금 줄어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. 김군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 자, 지금 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그 요르단 국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판넬을 보시면요.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지금 압둘라 신드롬에 빠졌다. 요르단 국왕인데요. 왕이 국민을 위해 직접 나섰다.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압둘라 최고다 해서 이제 패러디 같은 것도 나오는데 일단은 압둘라 국왕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이슬람의 문화는 이에는 이,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당한 만큼 보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나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뭐 직접 뭐 코브라 헬기도 몰 수 있는 조종사고 하니까 약간 좀 멋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. 또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건요.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은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뭐가 터지면은 먼저 도망갈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해요. 또 사실상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뭐 병역 의무라는 거 잘 이행하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완구 국무총리나 아들도 그런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 국왕이 저렇게 요르단 국왕이 직접 군복을 입고 지휘를 하니까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. 사실 그 뭐 우리가 뭐 여러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군 최고 통수권자 중에 쿠데타로 인해서 집권한 사람들 빼고는 노무현 대통령 이외에는 그 병역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. 그런 면에서 또 네티즌이 더 열광하는 거고 다만 조금 부풀려진 건 있는 것 같아요. 뭐 전투기를 몰고 직접 뭐 나간다 이랬는데 저 국왕이 전투기는 몰아본 경험이 전혀 없고요. 헬기만 몰아봤어요. 근데 벌써 뭐 전투기 입는 전투기 그 몰고 다니는 그런 사진도 찍혀 있고 막 조금 과장돼서 부풀려진 거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. 물론 저기 이제 그 정치 문화적 어떤 특색이 뭐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죠. 저와 같은 어떤 보복 행위라든가 이제 국왕에 앞서서 뭐 전쟁에 관한 어떤 뭐 선포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뭐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뭐 내국적 그 상황도 있긴 하지만 가장 그 포인트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그 어떤 뭐 패러디도 만들고 또는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위험도 감수한다. 이와 같은 어떤 그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이 상당히 와닿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바람, 뭐 희망, 뭐 이것을 이제 상정해서 그와 같은 지금 뭐 인기 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뭡니까 이제 북한에서 연평도 공격이라든가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 청와대에서 그 당시 좀 우왕좌왕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? 소위 말했던 확전 불가라고 하는 뭐 잘 맞던 판단은 그 스태프가 이제 한 것도 같고 그다음에 지하 벙커에서 이렇게 국가 그야말로 비상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방장관 제외하고는 뭐 별로 없었다.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상대적인 조금 뭐 박탈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, 즉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정치 지도자 유명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정말 안보 전문가가 정말 있는지 그와 같은 측면에서 지금 요르단 국왕 자체는 적어도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일선에서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역할에 대한 우리의 국민에 대한 기대감, 뭐 이것이 하나의 지금 뭐 인기 그야말로 인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지금 압둘라 국왕이 헬기를 몰고 있지만 사실은 영국 육사 출신이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육사 출신들이 있는데. 있죠. 뭐
한두 명도 아니고 예. 많이 있죠. 그런데 결국은 그 대통령들이 물론 네. 그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런 과거에 좀 좋지 않았던 권위적인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네. 뭐 지금 요르단 국왕 같이 육사를 단순히 나왔다고 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왜 네. 인기가 없냐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. 네.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왜 그 국민들이 좀 전에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병역에 대해서 단순히 뭐 근거 없이 추상적으로 비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예.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국민 일반적인 그 모든 전체 국민들의 그 병역 면제율에 비해서 정치인 자녀들의 면제율이 현저히 높습니다. 숫자를 보더라도. 그렇다면은 가능성은 두 가지가 아니겠느냐. 첫 번째,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정말 일반적인 국민들보다 건강이 훨씬 안 좋다. 두 번째, 일반적인 국민들보다 훨씬 더 어떠한 특혜를 받아서 병역을 빠져나갔다. 그 두 개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. 그렇다면은 국민들께서 갖는 지금 정치권에 대한 그 불신이나 아니면 요르단 국왕에 대한 그런 열광이나 이런 것은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자, 네티즌, 예. 근데 우리 그 역사에서 배워야 되잖아요. 네. 우리 임진왜란 왔을 때 네. 우리 선조 대왕은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갔죠. 피난을 갔죠. 네. 하지만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 광해는 직접 이렇게 선봉에 나서가지고 외적들하고 싸우고 국민들을 지켜줬다고 하는 드라마도 나왔잖아요. 네. 자, 어떤 지도자는 국민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급급하고요. 어떤 지도자들은 정말 백성을 자기 모험처럼 생각해서 백성을 위하고. 우리 국민들이 이래서 열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행동하는 리더십이죠. 예. 이 리더십은 이 위기 때 빛나는 겁니다. 솔선수범 해야 되는 거죠. 예. 근데 조금 예. 다른 말씀드리면 이런 좀 아이러니거든요. 사실은 저 국왕이 요르단 내에서는 인기가 그렇게 없어요. 그렇죠. 예. 조금 뭐 친미 정책을 또 실시했고 또 그 전에 사실 요르단이 그 아랍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리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. 그 자리를 뭐 사우디에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인기도 없고 요르단이 사실은 좀 젊은 층들이 많았는데 그쪽도 지금 경상이 좋지 않거든요. 그런데 왜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열광하냐는 이거는 뭐 요르단 국왕이 저걸 떠나가지고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. 왜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왕의 저런 모습을 보고 열광할까? 이건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. 아마 그리고 예, 뭐 그런 면도 있고 요르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하는 게 가장 크된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. 자,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였나요?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회동 공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. 뭐 예전부터 뭐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자, 가회동이라는 게 뭐 또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풍수지리적으로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갔던 곳이다. 그래서 뭐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올라간 거 아니냐, 이사한 거 아니냐 하는데 자, 서울시장 공간 뭐 얘기 나왔습니다. 아마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. 전세 28억. 서울시장의 28억 전세 어떻게 보십니까? 이 변호사님은? 28억은 제가 평생 아마 살지도 못할 그런 금액 같은데요. 예. 물론 박원순 시장 하면 그동안 서민이 어떻게 보면 대명사였잖아요. 예. 뭐 헤어진 구두. 근데 28억 전세를 보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. 그동안 이미지와 완전 상반되는 이미지거든요.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뭐 시청하고 가까우고 뭐 급한 상황에. 근데 시청하고 가까운데 그럼 꼭 28억짜리 전세 얻어야 되느냐? 예. 2억짜리 전세 얻으면 안 되나요? 예. 시청이 가까운데 많거든요. 2억짜리도. 예. 그래서 그거 부분은 조금 아쉽고 좀 예.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뭐 국무총리도 그렇고 이제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. 장관들도 공간이 있지만 서울시장은 그 선출직이기 때문에 좀 더 유권자들, 시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렵고 헐벗은 그런 헐벗은 시민들이 있는데 28억이 주는 상징성은 너무나 어떤 허탈감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박원순 시장이 뭐 사실 당선됐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그 소탈하게 뭐 백패 하나 메고서 뭐 이렇게 움직이시고 말이죠. 예. 또 뭐 지하철을 뭐 사용한다든가 상당히 어떤 서민 친화적인 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미지를 구축했고 실제로 그 같은 행보를 이제 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28억의 어떤 전세라고 하니까 그와 같은 이제 이미지는 이제 어디 간 것인가 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저 28억 원의 가치가 있을 만큼 서울시정이 향상이 되고 행정 서비스가 또 바꿔 얘기해서 이제 서울 시민들의 그 삶 자체가 윤택해지느냐 그것과는 상당히 이제 거리가 먼 것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렇다고 본다면 개인의 어쨌든 뭐 정치적인 그 공간을 그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뭐 내적인 개인 욕심 때문에 정치적 욕망 때문에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이제 먼저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일반 뭐 서울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와닿지 않는 그 같은 이제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그 듭니다. 얼마 전에 기사도 났지만 남미 제가 뭐 나라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남미 대통령은 자신의 월급도 다 내고 또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판자촌 같은 곳에서 산다 뭐 이런 기사도 났는데 국민을 생각하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재산도 월급도 다 내고 월급도 뭐 얼마 안 되더라고요. 제 월급보다 좀 적은 것 같던데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다. 그런 걸 생각한다면
좀 더 조금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겠지만 뭐 서울시장 지난번에 논란이 됐을 때 나왔던 해명은 외국인들이나 다른 내외빈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접대할 곳이 없어가지고 외빈이 방문하면 호텔을 이용했다고 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글쎄 뭐 과연 그 해명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고요. 새로 지은 청사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? 청사에서 예, 거기서 하면 되는데.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요,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호화청사 문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호화청사, 호화 공간을 다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28억뿐만이 아니죠. 안에 또 인테리어하고 해서 한 2억 정도 더 들어서 한 30억 했다 그러는데 충분히 논란이 예상될 걸 아마 서울시도 알았을 텐데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는 좀 그런 거 이해가 안 가는 어떻습니까? 그러면은 앞으로 공간을 구할 때 50%는 본인 돈, 50%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럼 할 일이 없죠. 아니 본인이 정말 시민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어야죠. 28억 가는데 괜찮습니까? 어느 정도 뭐 여론조사 한다든지 뭐 시민들이 가도 된다. 가깝고 뭐 외관 뭐 외빈들 접대하는 거 가도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가도 되겠죠. 예.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예.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아마도 어쨌든 예. 시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의회에서 뭔가 의결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당시에 뭐 어떤 식의 시비가 있었고 표결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찾아봐서 누가 과연 반대하고 누가 찬성했는지도 네. 나중에 또 네. 지방선거 있으니까요. 예. 그때 또 참고할 자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뿔난 알바생들의 맥도날드 습격 사건 이런 제목을 뽑아봤는데요. 자, 맥도날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그런 패스트푸드 전문점인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갖고 최저급여를 준 거나 아니면은 손님이 없으면은 강제로 조퇴를 시키고 급여를 깎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참다 못한 알바생들이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. 자, 이제 뭐 신촌 맥도날드 모습인데, 자, 뭐 내용 자체는 이제 알바생들하고 맥도날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지만,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번 해보죠. 맥도날드에서는 다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, 저렇게 찾아가서 항의하는 퍼포먼스 자체가 맥도날드에서는 불법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어떻게 봐야 됩니까, 법적으로는? 글쎄요, 뭐 저는 정당한 권리 행사다. 오직했으면 찾아가서 했겠습니까? 그렇다고 뭐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저 정도는 물론 사소한 법 위반이 있겠지만 네.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뭐 큰 불법이라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네. 우리 또 근로자의 그런 여러 가지 권리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크게 네. 법적으로 문제 삼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맥도날드 이런 데에서 보면은 외국계, 세계적인 외국계 기업들도 착취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 급여가 조금 적게 주고 그런데 생각보다 세계적인 명성은 많고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. 공정무역 이런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네, 그렇죠. 근데 좀 이게 또 문제되는 것이 네.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가 이제 그 노동법을 위반하고 했던 것이 네. 그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또 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반대경우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노동법 위반한 게 우리나라에서 문제되진 않지만 예.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에 나가서 노동법 위반했던 것이 본인 나라 자국에서도 문제가 되거든요. 그래서 과연 이게 본사와의 어떤 교감이 있어서 한 것인지 좀 의문이고 만약에 뭐 그걸 떠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정돼야 되겠고요. 또한 그 이번에 매장 점거 시기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네. 실제로 저렇게 바깥에서 하는 것도 업무 방해의 소지가 있고 또 뭐 만약에 안에까지 들어가서 정말 점거를 했다 그런다면은 글쎄요 마음만 먹는다면은 지금 그 저 시비를 한 그런 알바생들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예. 그렇다면 이거 또 다른 만약에 그렇게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면은 네. 글쎄요 또 두 번 세 번 또 이제 알바생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. 예. 특히 저기 꺾기 실태가 상당히 조금 네.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요. 그 손님이 이제 없다라고 해서 네. 그다음에 뭐 시급 뭐 5천에서 7천 원뿐이 안 되는 네. 그 아르바이트생의 그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는 1시간 반, 2시간 전에 통지를 해서 오늘은 별로 손님이 없으니까 나오지 말라. 뭐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5, 6천 원 덜 주려고. 그렇죠. 예. 그게 그 세계 1위의 어떤 패스트푸드 네. 그 체인점의 예. 입장에서 본다면 예. 그야말로 작은 꼼수를 통해서 예. 그 청춘들의 그야말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이 점도 사실 법적 비난을 떠나서 심정적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예. 아닌가 보입니다. 자, 잘 알겠습니다. 저희가 정리한 이 뉴스 다반사는 다 소화를 했고요.